셀트리온 목요일 마이너스 3.36% 하락 172,500원을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연 3일 양봉을 보인 이후 오늘 장대 음봉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박스권의 하단부까지 내려오기도 했습니다만 종가에 가서 소폭으로 낙폭을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박스권의 저점을 하향 이탈하면서 주가 하락의 우려심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사주는 오늘 5만 주 매수가 있었고요. 공매도는 15만 9,193주입니다.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쌍끌이 매도인데요. 462억의 외국인 매도, 기관들은 467억의 매도를 보였습니다. 어저께 장 끝난 이후 2분기 확정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와 관련 오늘 국내 정권사들의 보고서들은 특별하게 나쁜 이야기들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JP모간에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른 영향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미 나온 이야기이긴 하지만 의약품에 대한 250% 관세 이 부분에 대한 우려심도 함께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26만 주 이상의 매도를 보였는데요. 외국인들은 지난 7월 21일 이후 가장 많은 규모의 매도를 보였고 기관 역시 가장 많은 매도를 보였는데요. 투신과 연기금의 매도 강도도 오늘은 강하게 나타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공매도 역시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15만 9천 주인데요. 공매도 역시 지난 7월 21일 날 이후에 가장 많은 공매도가 나온 것이고 공매도 비중 역시 가장 높은 비중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과 기관의 매도, 여기에다가 공매도까지 가세를 하면서 셀트리온은 하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수급의 형태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나온 JP모간의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는데요. 원본을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JP모간 보고서의 원본 내용을 소개한 X에 올라온 게시물을 보겠는데요. 이 X는 과거 트위터죠. 여기에 올라온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JP모간은 여전히 비중 축소와 목표 주가 14만 원을 유지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적 발표 회복은 했지만 박수칠 정도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어쨌든 2분기 실적이 1분기에 비해서 회복은 했다고 인정을 한 것이고요. 아쉬운 점을 보시게 되면 기존 주력 제품들의 매출은 여전히 부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램시마의 매출은 1분기에 비해서 2분기에 증가세가 나타났던 것이고 트룩시마와 허즈마는 1분기에 비해서도 부진했다는 것은 분명하죠. 그리고 셀트리온의 주력 제품들이 이제 기존에서 신제품 쪽으로 바뀌고 있는 과도기적인 과정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기존 주력 제품들의 매출은 정체 내지는 소폭 부진 현상은 이어질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진펜트라의 매출 역시 시장 기대와 회사 가이던스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그 다음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회사의 노력, 주주 달래기와 미국 진출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사주 매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미국 내 바이오 공장 인수를 추진하는 등 회사의 노력은 지속되고 있다 이런 평가인데요. 그렇지만 자사주 매입에도 불구하고 주식 배당을 통해 가지고 주식수가 늘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당 가치 희석 효과가 더 크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사주 매입과 더불어서 주식 배당이라든가 무상증자로 증가한 주식 수만큼 영업이익 실적이 좋아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당 가치 희석 효과를 줄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영업이익 증가가 열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회사 측에서 가이던스를 하향을 했는데 이미 예상된 수준이었다 이런 이야기죠. 이와 관련 기존의 가이던스가 너무 공격적이었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결론적으로 JP모간이 비중 축소를 고수하는 핵심 이유는요. 첫 번째로 벅찬 몸값, 두 번째로는 치열한 경쟁, 세 번째는 지켜봐야 할 불확실성 이렇게 세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일단 밸류에이션과 관련해서는 진펜트라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너무 이미 과도하게 반영이 돼버렸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합병 전보다 시가총액이 10조 원이나 늘어난 상태다. 합병을 하면서 주식수도 늘어났고 그 이후 무상증자 그리고 주식 배당을 통해서 주식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 늘어난 주식수만큼 영업이익 쪽에서 아직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주당 가치는 희석된 상태라는 이야기죠. 이에 따라서 주가 상승보다는 하방 리스크가 크다고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유는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의 치열한 경쟁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앞으로의 불확실성인데요. 이것은
미국의 관세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결정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 7시 32분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셀트리온에 대한 시각은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목표 가격은 14만 원이고 또한 비중 축소를 계속 유지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JP모간의 보고서 내용이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심리적으로 시장에서는 영향을 분명히 줄 수가 있다는 측면을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의약품 관세 250% 이야기와 더불어서 셀트리온은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습니다만 기타 제약 바이오주들도 대부분 약세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의약품 관세와 그리고 반도체의 관세 이 부분들이 조만간 다음 주 정도에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의약품 관세에 있어서는 한국바이오협회의 예상 시나리오를 보시게 되면요. 8월 달에는 최대 15%의 관세를 발표를 하고 26년에도 15%를 유지를 하고 27년부터 150%, 28년에는 250% 이러한 수순을 거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0%, 150%는 27년, 28년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없던 관세에서 15%가 붙는 것은 부담 요인인 것은 분명하죠. 이와 관련 셀트리온은 이미 관세 대응 전략을 미리 다 세워놨잖아요. 최종적으로 미국의 공장을 인수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요. 단기적으로 미국 내 재고 2년치 이상 상시 보유를 하고 그리고 미국 내 CMO 공급망을 안정화시키고 최종적으로는 미국의 공장을 인수한다 이런 상황인데요. 물론 이러한 부분들이 과거보다는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익성에 안 좋은 것은 분명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미국의 관세에 대해서 셀트리온의 대응은 잘 하고 있다는 평가인데요. 특히 미국 내 공장 인수의 기대 효과 5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이 인수 추진을 발표한 미국 공장 이 내용과 관련해서 일라이 릴리 쪽에서도 지난 8월 1일 날 뉴저지에 있는 브랜치버그 공장을 매각을 추진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이 맞물리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인수할 것이라는 유력하다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셀트리온은 미국 공장을 인수를 하게 되면요. 생산 능력이 크게 증가를 합니다. 현재 송도에 있는 1공장, 2공장, 3공장의 생산 능력인데요. 다 합치게 되면 25만 리터가 되는데 여기에다가 미국의 제4공장은 추가적으로 14만 리터의 생산 능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년 연말부터 생산에 들어가고요. 물론 이 규모에서 절반은 기존의 CMO를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이 계획대로 내년 연말부터 미국 공장에서의 생산을 해서 미국에서 제품을 공급하게 되면요. 15%의 관세율을 계속 유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27년, 28년에 가서는 더욱더 유리한 입장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셀트리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일부에서는요, 미국의 250% 관세 부과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DS투자증권의 자료를 보시게 되면요, 결론적으로 250% 관세에 대한 과도한 대응은 지양하자 이런 이야기인데요. 실현 가능성보다는 정치적 협상 레버리지 성격이 짙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이유는 의약품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제네릭 부분이 있고 바이오 부분이 있는데 특히 제네릭 부분에 있어서 미국에서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구조적으로 미국 내에서는 제네릭 제품을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급등하고 공급망 리스크를 초래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요, 미국의 헬스케어 시스템 자체가 무너진다는 것이죠. 미국의 헬스케어 시스템은 저가 제네릭을 통해서 신약의 높은 가격을 상쇄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제네릭 또는 원료에 대한 차등적 관세 부과 정책안을 내놓을지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정치적인 메시지로 해석하고 대응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5년, 26년까지는 15%지만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 그때 가서 또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JP모간의 보고서 영향이든 미국 관세에 대한 영향이든 중요한 것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움직임이 되겠는데요.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거래량도 증가하는 모습이 나왔고 외국인 기관 모두
매도 쪽으로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잖아요. 외국인과 기관들이 추가적으로 매도 공세로 나올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단기적으로 오늘로서 대충 마무리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어쨌든 냉정하게 봤을 때 2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컨센서스와 부합하는 개념이 되는 것이고 2분기보다는 3분기, 4분기 성장세는 꾸준하게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약세 분위기가 좀 더 나올 수는 있겠지만 큰 흐름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고요. 8월 초 약세, 그리고 8월 후반에 가서는 강세로 돌리면서 어쨌든 8월에도 양봉의 가능성의 월봉을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등락을 거듭하는 안 좋은 모습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를 인내할 필요성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시적인 하락 그리고 반등 이러면서 등락 과정을 조금 더 거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